32번 We must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ilm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bits. 자, 우리는 탐구해봐야 됩니다. 이런 관계들을요. 그러면은 뭐와 뭐의 관계냐 하니까 아이들의 영화 제작, 그러니까 아동용 영화 제작과 그 다음에 소비 습관 사이에서의 관계를 우리는 탐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용어, 즉 아동용 영화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암시한대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인데 아이들에 의한 소유권을 암시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동용 영화는 아동만 본다는 거.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화 만들어지는 것, 즉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영화는 항상 어떻게 되어 왔다? 소비되어져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어졌대. 그럼 분명히 아동용 영화는 아동들만 보는 거고 아동들에 의한 영화 또는 아동들을 위한 영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아동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그게 소비가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대로 얘기하면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특별히 어디에서? 상업 영화에서 그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업 영화래, 상업 영화. 그럼 극장에 있는 영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라이온 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the considerable crossover입니다. crossover 한 거는 넘어갔다가 들어왔다가 한 거. 지금 밑에 해석에는 넘나듦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이런 상당한 관객들 구성의 넘나듦, 즉 아동용 영화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런 관객들의 넘나듦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can be shown, 보여질 수가 있대요. 무엇에 의해서? 어떤 사실에 의해서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끄럽나? 내 목소리 들리나? 자, 어떤 사실에 의해서 보여진다 하는데 어떤 사실이냐? 2007년에 11개의 덴마크 아동용 그리고 청소년 영화들이 끌었대요. 뭐를? 59%의 극장 입장을 끌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극장 입장객입니다. 극장에 있는 입장객을 끌었대요. 59%. 그리고 2014년에 독일의 아동용 영화는 comprised, 구성을 했는데 7인데 out of가 들어가죠. 그럼 뭐뭐로부터 7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top 20 films, 최고의 20개 영화들 중에서 7개를 구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영화 순위 1부터 20까지 들어갔을 때 그 중에 7개가 아동용 영화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국내 박스 오피스에, 영화 매표소에, 그러니까 극장 수익에. 전국 극장 수익에서 20개의 영화들 중에 7개가 아동용 영화로 구성이 되어졌다. 이게 독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덴마크 아동용 영화도 그 다음에 독일 아동용 영화도 전부 다 지금 그냥 아동들만 본다, 아동들만 소비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다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거에 대한 예시를 지금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예시들을 우리말로 쓰시어도 역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덴마크 그 다음에 독일 이 예시들을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 자 보세요. 이러한 현상 여기 별표 치세요.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써라고 이거예요. 그냥.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correspond, 일치하게 된답니다. 뭐와 함께?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embrace와 일치를 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embrace 하는 말은 수용이야.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수용이래. 무엇에 대한?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동들의 어떤 문화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좀 더 넓고 국제적인 수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디 내에서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 사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 사이에서. 이 단어 별표처럼 고정된 게 아니고 다양한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이 diverse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different라든지 아니면은 various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동용 영화는 아동용 말고도 다양한 연령대들이 지금 소비하고 있다. 그게 지금 이 글의 요지야 지금.
그럼 요지 문제 나오면 그걸 좀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the old prejudice. 그러니까 그 다시 하겠습니다. 오래된 prejudice, 편견입니다. 그럼 이 오래된 편견이 어떤 편견인데 아이들의 영화는 some other realm, 그 다음에 separate from a more legitimate cinema for adults is not supported. 그러면 여기서 일단 동사 체크하죠. 이거 별표입니다. 수일치. 그럼 오래된 편견이니까 얘가 지금 주어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지금 수식어에 주는 거야. 그럼 이 편견의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동용의 영화는 약간은 다른 영역이다. 다른 영역. 뭐와는 분리된 separate from a more legitimate cinema. 즉 성인들을 위한 좀 더 합법적인 또는 좀 더 제대로 된 영화와는 분리된 약간의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저 오래된 편견이 지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 소비의 현실에 지지받지 못한대. 아동용은 아동들만 보는 거지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래된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견이 지금 소비의 현실에 있어가지고 지지되지가 않는데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연령대가 그 아동용 영화를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동용 영화는 at the heart of a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이 영화는 현대 대중문화의 at the heart, 중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다 줄 거고 별표 치세요. 오케이. 요것도 서술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즉, 아동용 영화는 결국은 현대의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다. 어쩌면 이 말 자체가 요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아시겠죠? 이 말 자체가 요지로 나올 수 있다. 좀 다시 말하자면 만약 시험 지문이 컨섬션에서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더 이상 이 뒷말이 안 나와. 그럼 이 뒷말이 결국은 요지 보기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요지 보기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자, 33번은 베토벤의 드라이브입니다. 베토벤이 운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베토벤의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그러면은 뭐 하는 원동력이냐? To create something novel 한데 여기서 novel은 소설이 아니고요.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베토벤의 원동력은 바로 reflec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reflection이라는 뜻은 반영이에요. 뭔가 조금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뭐에 대한 그의 호기심의 상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리딩 파워의 저기 뭐였죠? 그 2강의 example 1이 역시 호기심 얘기예요. 같이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경험하게 되는데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일종의 보상의 느낌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럼 어떤 보상의 느낌? 뭐 할 때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때, 임마오 같은 뜻이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때, 뭐에 있어가지고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뭔가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보상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고요. 뭔가 알아냈다는 성취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알아냈다는 성취감.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musical phrase 한 게 흔히 말해서 이제 음절이라고 얘기하는 음절, 다른 말로 악절. 음악의 어떤 절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악절은 we've never played, 우리가 연주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악절과 같이 뭔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탐구 과정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보상에 대한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새로운 걸 알아냈다는 성취감이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이 leads to, 이끌 때 뭘로? something으로 이끌 때, something novel,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으로 이끌 때 그 결과로 이어지는 보상은요 우리에게 가져다 준대요. 뭐를? 즐거움의 느낌을 가져다 준대. 그냥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알아냈어. 그러면 와 대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뭔가 새롭고 신기한 거, 그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a number of investigators, 많은 연구자들이 have modeled 했답니다. 모델했다란 이야기는 지들이 모델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봤다라는 건데 모델링이란 말도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보여줬다 이러면 돼요. 그냥 뭔가 보여줬다. 뭐 대표성이 되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를 보여줬느냐?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력을 끼치는지 음악적인 구성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지를 표본으로 한번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 베토벤의 경우를 지금 언급합니다. 그럼 베토벤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컴퓨터 모델링인데 focused on the 32 piano sonatas written after age 13 revealed that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컴퓨터 모델링이 드러냈대. 뭐에 초점을 둔 것이냐? 거기 잠깐 보세요. 그 어디에 초점이 두어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주어진. 근데 이 소나타가 쓰여졌는데 13살쯤 되고 나서 쓰여진 이거야. 그러니까 13세 이후에 베토벤이 13세 이후에 쓰여졌었던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을 둔 컴퓨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빌 다음에 됐으면 결국 결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결과가 뭔데? 음악적인 패턴은 즉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 in all of Beethoven's music.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음악적인 패턴이 나중에 소나타에서는 감소가 되어지는 반면에 새로운 어떤 패턴,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패턴들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패턴이냐니까 유니크 동그라미 치세요. 유니크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하대.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소나타에게 있어가지고 독특한 이런 패턴을 포함하는 아까 말했던 이러한 어떤 특정한 새로운 어떤 패턴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증가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면 6번 문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In other words, 네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해졌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덜 예측 가능하대요. 자, 우리나라 말 잠깐 정리하자. 예측 가능한 것이 덜하다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한데. 덜의 반대가 더죠. 그러면 예측 가능한의 반대는 불가능한 거죠. 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그냥 패턴대로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여러 패턴으로 보여질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내가 유니크라 그랬잖아. 독특한 거. 그러니까 어떤 소나타를 만들어내더라도 어떤 음악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이번에는 뭘 만들지? 뭐 교향곡 9번은 이렇게 나왔어. 교향곡 10번은 뭐 나오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덜 예측 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니까 그의 호기심이 이끌었기 때문이래. 그 탐구를 새로운 어떤 음악적인 사고의 탐구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네모습니다. 역시 그래 요즘다. 호기심은 결국은 인간의 창조력 또는 인간의 창의성에 있어가지고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이게 이 글의 요즘이다. 근데 이 호기심이란 이야기가 분명히 리딩 파워 2강 1, example 1은 또 나온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내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내든지. 그렇게 돼야 돼. 둘 다 낼 경우는 없습니다. 둘 다 만약에 낸다 하면 그건 아마 무관한 문장 고르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33번 역시 별표야. 자, 그 다음에 34번 가겠습니다. 자, 34번. 여기 좀 글이 좀 어렵습니다. 어지른다. 자,
기술들은 항상 뭐가 되어 왔더라? On the lookout for quantifiable metrics 합니다. 자, 기술들은요. 이게 lookout이 보는 건데 비동사 다음에 on 다음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보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 문이 저기 열렸구나. 자, 계속 갈게요. 자,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데 있더라? 내가 기술? 잠깐만, 몇 번이고 지금? 34번 맞죠? 아, 기술자들. 아, 죄송합니다. 기술자들은 always on the lookout 찾는 과정에 있대요. 뭐를요? 정량화된 어떤 매트릭스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매트릭스 하는 건 측정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량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치를 정확하게 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양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거 그런 과정들을 계속 찾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측정 가능한 인풋 즉 하나의 모델에 있어가지고 측정 가능한 입력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life blood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life blood 하는 것은 생명줄, 그들의 밥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명줄이고 그 다음에 like a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들처럼 이 기술자들도 뭐 할 필요가 있더라? To identify concrete measure 하니까 여기 concrete 하는 말은 구체적인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자, 구체적인 어떤 측정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프록시라고 얘기를 한대요. 프록시는 그냥 굳이 뜻차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래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진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록시란 말을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구체적인 측정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 기술자들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자들 많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연구해가지고 결과로 나타내는 게 가장 대표적인 통계거든요. 통계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수치를 값을 매기는 거, 그거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구, 즉 이러한 필요성, 즉 정량화된 이러한 정량화된 프록시에 대한 필요성은요. produce 별표 치세요. 어법 체크. 편견을 만들어낸대요. 편견을. 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견을 만들어낸대. 그럼 이 편견이 어떤 편견이?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That are easy to quantify. 그래서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정량화하기 쉬운 것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뭔가 편견이나 편향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측정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사회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량화 많이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단순한 측정값은 can take us 우리를요 fu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further away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번 문장 별표 치세요. 문장 집어넣기 일단 가능합니다. 다시요. 단순한 측정값은 우리를 take 데려가는데 further away 멀리 데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뭐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목표값들로부터는 뭔가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뭔가 많이 깊게 연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목표들이 뭐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거냐. 뒤로 가보면 넘어가도 돼요? Yes. 자, 그래서 복잡한 측정값들을 요구할지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은 아마도 불가능해서 결국은 어떤 측정값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로 다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목표를 해버리게 되면은 쉬운 어떤 측정값을 해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ies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나쁜 프록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근사값 이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뭔가 나쁘게 되는 상황이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 될 때는 우리는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fall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illusion에 빠져들 수 있대요. 별표칩니다. illusion 하는 경우 우리 흔히 말하는 망상 또는 망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대. 그럼 뭐 어떤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느냐? We are solving for a good end. 우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뭔가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 것 없이요. 실제로 진정한 어떤 과정, 즉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해서 진정한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망상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that부터 나오는 이 솔루션까지 별표 치세요. 어순 배열 가능해요. 영작 어순 배열. 와우.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록시들의 이러한 문제는요, 결국은 초래합니다.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뭐 한다 하는 거, 이거 어법 체크해라. in 다음에 ing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무엇이 측정 가능한지, 즉 측정 가능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결과로 초래한대요. 다시요.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그냥 대체시켜 버린대요. 의미 있는 거는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측정 가능해요?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옛 속담이 말하기를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중요한 모든 것은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셀 수가 있는 모든 것도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속담은 별로 그냥 의미를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속담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 하면은 조금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그냥 이런 뜻이 있다라 하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substituting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어법 체크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것만 조금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35번 넘어가자. 35번 별표. 이거 좀 쉬운 거예요. 쉬워서만 문제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면은 쉽습니다. 내면은요. 자, 특히요. 얘는요.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요거.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요거 별표 쓰지 마라. turns out부터.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빈칸 낼 게 얘밖에 없어. 나온다면. 무조건이요? 낸다면.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입에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겠다. 더러운 놈들 진짜. 자, we are the only species that seasons its food입니다. 자, 우리는요 유일한 종입니다. 어떤 유일한 종? 여기서 season은 계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념하다예요. 양념. 음식에다가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의도적으로 altering, 그것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 매우 맛이 있는 식물성 부분으로. 그러니까 맛이 있는 어떤 그 식물의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바꿔버린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식물의 부분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허브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양념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 가지고 그 맛을 바꿔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유일한 종이래요. 자, it's quite possible. 꽤 가능합니다. 뭐요? 우리의 양념에 대한 이러한 취향은 has an evolutionary root. 그러니까 진화적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대. 그럼 옛날부터 양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됐겠지. 자, 그래서 많은 양념들은, 향신료들은 뭐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항생제 특성. 항박테리아 특성. 죄송합니다. 안티박테리아니까 항박테리아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항균성이라고 하죠.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흔한 양념들, 뭐와 같은 마늘, 양파, 그리고 오레가노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와 같은 양념들이 inhibit 별표치입니다. 억제하다예요. 뭐를 억제해요? 성장을 억제한대. 거의 모든 박테리아, 검사된 모든 박테리아들을 확인된 모든 박테리아들의 어떤 성장을 억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박테리움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원래 이 단어가 단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가 이게 흔히 말하는 복수입니다. 물론 근데 책마다 이게 조금씩은 그냥 다르게 나와. 얘를 단수로 취급할 때도 있고 복수로 취급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은 지금 every라는 단어가 무조건 뒤에 단수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박테리움이라고 얘기를 했나봐. 그래서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nd the cultures, 문화는 문화인데 만들어내요. 가장 무거운 사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장 무거운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많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ost로 간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란 양념에 사용이 되는 문화, 많은 양념을 사용하는 문화 하면 이 문화는 결국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해봐라. 마늘과 그 다음에 후추는 뭐 타이푸드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강과 그 다음에 이거 생강과 그 다음에 고수 죄송합니다. 인도의 어떤 고수 그 다음에 칠리페퍼 멕시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따뜻한 기후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따뜻한 기후가 어떤 곳이냐 where 어법 체크하세요. 뒷구조 완전 해야 돼요. 자 where 뒤에 넘어가니까 박테리아의 이런 스포리지가 큰 문제가 된대요. 그럼 박테리아의 스포리지 하는 말은 부패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더운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뭐가 문제되는가? 세균들이 그만큼 많다 이런 이야기야. 더운 지역은. 그러니까 더운 지역은 세균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놔놓고 6번 문장 넘어갑니다. 대조적으로 동그라미입니다. 대조적으로 the most lightly spiced. 자, 가볍게 양념이 되어지는 이런 요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나와요?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에 있는 그러한 요리들 그걸 얘기하거든요. those가 지금 퀴즈를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from cooler climate 좀 더 추운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our uniquely 우리의 독특하게도 인간적인 관심 즉 맛에 대한 관심은 in this case flavor spices 이런 어떤 양념의 맛의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맛에 우리의 어떤 관심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인간 특유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경우는 turns out 밝혀지는데 have arisen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합니다. 즉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발생이 되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자, 요거 좀 조심해라. 이게 문장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turns out은 지금 해석이 밝혀진다예요. 근데 해석이 지금 여기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have arisen이라 그랬어. to 다음에 have pp를 썼어. 이건 시제가 불일치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향신료의 탄생 배경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더라?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기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박테리아 문제 때문에 그 박테리아의 양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향신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을 지금 잠깐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끌게요.